저는 유튜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본다면 올바르게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게 낫겠다. 질문할 줄 아는 아이는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생님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PD 김현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격 대화하기 전에 도대체 이 채널이 뭐길래 라고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저는 방송을 시작한 지는 18년, 19년 정도 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주로 한 어린이 PD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아이들에게 유튜브를 보여줘도 괜찮은가? 저의 대답을 솔직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유튜브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본다면 올바르게 보는 법을 알려주는 게 낫겠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다양한 질문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줘도 될까요? AI를 아이에게 가르쳐도 되나요? 영상 만드는 수업이 정말 공부가 될까요? 저는 이 질문들이 단순히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얘기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 부모님들도 모르는 세상에 도대체 나한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마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들은 공부만 잘해, 공부 잘하면 무조건 잘 된다. 그거에 대한 답이 너무 명확했는데 지금 시대는 사실 부모님들이 내 미래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내 아이 미래는 더 몰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아이들이 미디어에 끌려다니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미디어를 이해하고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법으로 연결이 되면 조금 더 아이들이 미디어라는 매체를 이해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은 막을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려주는지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막지 말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제 딸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 딸한테 유튜브를 보여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죄책감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뭘 보는지 같이 봐요. 예전에는 베베핀, 핑크퐁, 뽀로로 보던 애들이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영상들을 보게 돼요. 그 영상들을 보는 게 걱정은 되지만 저는 항상 애한테 물어보거든요. 뭐가 재밌어? 이게 왜 재밌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가 대답을 해줘요. 얘가 갑자기 넘어졌잖아. 얘가 갑자기 먹다가 흘렸잖아. 아니면 화면 속에 정말 요만하게 보이는 저기 토끼 있잖아.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시선과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기 토끼가 있었어? 어디 있었어? 이제 보니까 여기에 강아지도 있어. 여기 당근도 있어. 아이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접하고 있는 유튜브라는 혹은 영상이라는 매체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뭘 보는지 저에게 막 알려줘요. 너 그거 봐? 그걸 네가 왜 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번에 또 나왔어? 너 이거 게임 하고 싶어? 이거 왜 하고 싶어? 우리 반에 누구누구도 하고 누구누구도 하고 그러면 은연중에 저도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나이 때 애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 반에 있는 저희 친구들, 애들 친구들 놀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걸 보는지에 대한 차별점을 좀 더 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시는 게 맞다. 어떻게 영상을 해석하고 봐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주는 동반자가 되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반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하나의 영상을 아이가 볼 때 어떤 영상을 보는지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과연 내가 맞는지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키즈 채널에 올려져 있는 다양한 영상들은 대개가 다 교육적인 목적이 하나가 다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영상이 엔드가 안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관습 규범에 대한 도덕적인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한 번쯤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거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거야? 어떤 속도로 편집할 거야? 어느 부분을 강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편집이 들어가고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에게 한 번쯤은 끄집어낼 수 있는 방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아이하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경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스톱 누르고 그 다음 거 찍고 또 녹화 눌렀다가 스톱 누르고 아이들이 가편처럼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지금 내 얼굴 찍었어. 엄마 나 이거 예쁜 꽃 찍었어. 하고 얘기할 때 이걸 왜 찍고 싶었어? 너무 예뻐서 소중해서 잊고 싶지 않아서 뭔가 아이들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한 번 더 예쁘게 동조해 주시는 거. 그랬구나. 예쁜 꽃을 담고 싶었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솔직히 나 이걸 했는데 알아주네. 나 요거 했는데 누구도 같이 좋아해 주네.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영상을 대할 때에 나도 저렇게 찍어봤는데 다음번에 나도 저렇게 한번 찍어볼까? 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다른 시각의 제작사 혹은 기획자 마인드의 시선으로 영상을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아이에게 유튜브를 보여줘도 괜찮은가? 보여줘도 된다. 하지만 방치하지 말자. 영상에 대해서 왜 만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이는 절대로 흘러다니는 정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질문할 줄 아는 아이는 알고리즘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선생님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 막으실 겁니까? 솔직한 저의 의견은 인형놀이입니다. 안녕하세요. PD 김현지입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 막으실 겁니까?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을 들어보면 유튜버요!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혹시 얘가 공부 안 하고 영상만 찍으려는 거 아니야? 얘가 유명해지려고 그러나? 나 잘 모르겠는데 그거 무슨 직업이지? 저는 아이가 유튜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별 걱정 없이 넘기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어요. 솔직한 저의 의견은 인형놀이입니다. 이건 뭔 소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인형놀이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핵심은 보았던 것, 접했던 것, 어른들의 행동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한 번 더 복습해보는 과정이거든요.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떠한 사회적 솔루션을 가져가는지를 본인이 한 번 더 놀이로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대에 학원부터 해서 학교, 친구들 휴대폰 가지고 영상 보고 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따라해 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에게 할 거면 진지하게, 할 거면 끝까지 해 라고 얘기할 만큼의 심각한 일은 아니다. 아이가 진짜 길러야 하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기 쓰기, 본인이 하루에 했던 일을 스케줄표처럼 정리해보기. 저는 이런 간단한 쓰기가 지금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해력, 논술, 독서, 독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한 편을 작성을 할 때 도입과 그리고 전개 그리고 결말이 있는 것처럼 영상에도 항상 시작이 있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엔딩이 있거든요. 글과 영상은 어찌 보면 구조는 똑같다. 보여주는 방식만 다를 뿐.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선배분들이 저에게 해줬던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이 뭐였냐면 한 편의 영상을 보고 텍스트로 정리해보는 걸 되게 많이 조언해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디 현장에 나와 있는 누군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모금 방송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여기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앞에 이곳이 어떤 곳이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 오프닝을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정보를 먼저 전달해주고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유입시키는지 하나의 구성안으로 역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글자 텍스트를 영상화했다면 반대로 영상을 텍스트화해보는 거죠. 잠깐 새길로 빠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유튜버를 꿈꾸는 아이들의 가장 큰 목적은 돈 버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되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 많이 해가지고 구독자 많이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좋은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무수한 유튜버들하고 협업을 해봤거든요. 제가 함께 일했던 유튜버 분들은 정말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작사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자 마인드. 본인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수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트렌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사업가 마인드가 다들 있어요. 컨텐츠에 대한 해석도도 굉장히 뛰어나요. 똑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정말 영상을 많이 봐요. 그냥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저기선 저런 소품을 썼네? 쟤네는 저런 게스트를 섭외했네? 이런 식으로 봐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본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특징을 잡아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반응들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하고 순도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목표가 명확하고 방향이 명확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 실행하는 정말 크리에이터. 괜히 크리에이터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결과물이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되는 건 없단다.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엄마도 아빠도 너의 생각을 존중해. 그리고 응원할게.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 그리고 그런 꿈을 이제 응원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셨다면 그거를 반드시 작은 메모지든 포스트잇이든 아니면 작은 수첩에다가 적게끔 하세요. 그걸 적어서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텍스트로 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일 보고 그 다음날 봐도 납득이 가야 돼요. 오늘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뭐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도 똑같아요. 편집을 할 때도 기획안을 쓸 때도 오늘 썼으면 당장 제출이 아니라 내일 한 번 더 보자. 살짝 한번 환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또 정리안을 봤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가 직접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수첩에 쓰게끔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영상을 무작정 찍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작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이 창작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는 건 그만큼 능동적인 아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아이한테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을 알려줘라. 중요한 건 첫 번째 태도, 성실성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문해력, 글쓰기가 선행되어야 된다. 잊지 마십시오. 알고리즘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유튜브를 선택해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추천받고 있나요? 너가 좋아하는 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안녕하십니까, 김현지 PD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알고리즘. 제가 사실은 진짜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막 이제 컨텐츠 회의하는데 저희 같이 일하는 저기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야,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보냐? 유튜브 좀 보여줘 한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랬는데 그걸
막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막 왜 그러는 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했는데 유튜브 딱 클릭하고 나왔던 메인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영상이 최근에 자기가 어떤 영상을 보는지에 대해서가 막 나오니까 그거를 살짝 민망했나 봐요. 근데 이게 저기서 웃고 있어요. 저는 너무 그게 당연히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난 신뢰인 줄 몰랐어요. 정말 알고리즘은 우리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클릭해서 봤던, 선택했던 영상들의 기록이 남아서 그거에 맞는 관심사들을 알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메뉴판인 거예요, 메뉴판. 피자도 있고 햄버거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뭐 부침개도 있는 게 아니라 피자를 한번 선택하면 피자만 있고 햄버거만 있는 그런 메뉴판이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좋은 것처럼 영상도 골고루 봐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알고리즘이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알고리즘의 원래 존재 이유는 그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공룡을 봐요. 난 공룡 진짜 좋아 해가지고 으앙 하는 거 해가지고 열심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계속 공룡 으앙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게임도 똑같고 먹방도 똑같고 뷰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손쉽게 검색을 하지 않는 편의성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게 계속 연관되는 것만 보게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사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더 좁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너의 행동이 그 다음 영상을 소개해 주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를 그 추천 영상 하나 메인 페이지 보고서도 사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인형놀이 보던 애가 어머 지금은 화장품을 보네? 어머 우리 애가 이제 드라마를 보네? 아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보시는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의 취향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다른 쪽으로 환기를 시켜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공룡을 엄청 좋아해요. 공룡 쾅쾅쾅 하는 것만 봐요. 그러면 우리 진짜 공룡 화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검색해볼까?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는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먹방을 하는 애는 음식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혹은 음식 광고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이가 그를 통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굉장히 무궁무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의 다른 관점의 영상들로 조금씩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가 좋아하는 거에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자. 근데 여기에서 무서운 건 정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이 자기 취향인 줄 아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취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거품 안에. 근데 이게 사실은 걷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보는 아이에서 읽는 아이로 가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추천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게 알고리즘이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맨 처음 메인 페이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썸네일과 아이의 썸네일을 비교해 보고 왜 유독 너의 페이지에는 이런 영상을 추천해 주는 걸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분명히 처음에 모를 거예요. 나는 그냥 공룡이 좋아. 나는 게임이 좋아.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거를 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주제 알고리즘. 여기에서 우리가 해봐야 될 질문은 우리 아이는 유튜브를 선택해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추천받고 있나요? 다음 편에서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쇼츠, 숏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